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습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소상인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경 뉴저지 리틀페리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아 5세 여아가 숨졌습니다. 이틀 전 총격 허위 신고로 소동이 빚어졌던 JFK 공항이 어제는 정전 사태가 빚어져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이 15일 아침 뉴저지주 레오니아에서 휠체어에 탄 노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뺑소니를 검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었던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현재 정부의 보호하에 있고 유관기관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태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의 서열 2위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인 확대 법안에 대한 서명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이 법안은 5인 이하의 직원을 둔 소상인들에게 대출 기준을 완화해주고 신청 수수료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황득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론 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다니엘 스카드로 뉴욕주 상원 의원이 소상인 대출 확대 법안에 대한 조속한 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의원들이 추진 중인 소상인 대출 확대 법안은 주 상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지사 서명이 8월 23일 전에 이루어져야 이 법안이 발효됩니다. 우리 커뮤니티,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거의 다 비즈니스, 거의 다 스몰 비즈니스밖에 많이 있습니다. 5 or less employees. 그런 분들이 제일 돈이 많이 필요하고 고생 많이 할 때 그 액세스 캐피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에 있으면은 그런 돈을 우리 정부에서 갖다 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 한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임팩트가 아주 크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We passed this bill because small businesses, immigrant businesses need more support from the state to survive and to thrive, and this bill will help it happen. 소상인 대출 확대 법안인 A661A 5579C는 직원 수 5명 이하의 소상인들에게 최대 $25,000까지 신청 수수료 없이 대출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this bill does very specifically is to waive some of the fees that are required for businesses to pay to get these loans. And so we feel that's a great gesture on the part of New York State to really expand access to small business loans in Flushing, which is really one of the great concentrations of small businesses. 60 to 80% of our businesses are small businesses, and so this bill is critical to the future prosperity of Flushing. 소상인들에 대한 대출의 수는 뉴욕주 전체에서 뉴욕시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금이 가장 필요한 소상인들의 대출이 보다 수월해져 뉴욕 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황득연입니다. 뉴욕주 경제의 근간인 소상인들이 살아야 뉴욕주 경제가 삽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제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소상인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소상인을 표적으로 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황득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16일 플러싱에 소재한 한 자영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 소상인들을 위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뉴욕주 경제의 근간인 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현재의 소상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습적인 티켓과 경고장 발부를 재검토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소액 융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또 폭등하는 임대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렌트 안정법을 위반하는 한편 다양한 언어로 자영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경제를 진정으로 활성화하고 특히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소상인들을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상인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3분의 2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정말 만들어내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소상인들, 중소기업이죠. 한중 내일협회장들과 함께한 정승진 후보는 뉴욕주에서 소상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8%에 이른다며 소상인의 위기는 곧 뉴욕주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뉴욕주 경제의 근간인 소상인들이 살아야 뉴욕주 경제가 튼튼해지는 만큼 대기업들의 편이 아닌 소상인들을 위해 싸워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큰 비즈니스들은, 대기업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많은 정치 자금을 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주정부의 경제 정책이 소기업을 독점적으로 흘러간다기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뉴욕 주 상원 의원이 되어서 무엇보다 진정으로 소기업을 돕는, 소상인들을 돕는 그런 정책들을 아주 앞장서서 펼쳐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근 뉴욕 정부가 발표한 내일 작업 테이블 환기시설 의무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소상인들의 실정을 알지 못하는 탁상 공론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승진 후보가 이제 새로운 또 정치인이고 저희들이 이제 뉴욕 주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작년부터 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새로 기대될 게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어서 소기업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인, 또 신선한 정치인이 새로 배출되어서 우리 한인 스몰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많은 아시안 민족의 스몰 비즈니스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정승진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대형 사업체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지원받은 기득권 정치인들은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예비선거는 오는 9월 13일입니다. KBTV 황득연입니다.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행정 명령 수혜 혜택을 취득한 한인 청소년들은 건강보험과 장학금 수혜 기회균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황득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행정명령 수혜 혜택을 취득한 한인 청소년들은 건강보험 혜택과 장학금 수혜 기회를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뽑았습니다. 민권센터는 커뮤니티 이해 증진을 위해 추방 유예를 받은 한인 청소년 11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86%가 건강보험 혜택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82%는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혜 기회가 중요한 현안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기회균등과 평등을 증진하도록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이 77%,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뉴욕주 운전면허증이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민권센터는 한인 아시안 아메리카 이민자들을 위한 건의공호, 시민참여,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행정명령 수혜인을 돕는 드리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리머는 16세에서 32세의 서류 미비 한인 또는 아시안 아메리칸 청년들과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달 정기 모임을 가지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반드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를테면 건강보험 문제라든지 혹은 학자금 해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또 도와주고 그리고 저희가 또 리드해서 할 예정이고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좀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에 대한 인식은 좋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많은 한인 커뮤니티들이 이분들을 아끼고 또 걱정해 주시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더 이 인식을 좀 높이셔서 우리 서류 미비자들이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무심양면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도록 아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행정명령 수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KBTV 황득연입니다. 어젯밤 11시 반경 뉴저지 리틀페리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아 5살 여아가 숨지고 소방 인력을 포함한 최소 9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날 화재는 리틀페리 109 워싱턴 애비뉴의 다세대 주택에서 시작이 됐고 2층과 3층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화염 속에 휩싸인 건물에 갇혀 구조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2층과 3층 주택에는 아이들도 다수 거주해 창문으로 뛰어내려 대피시키는 등 아찔한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리틀페리 경찰관은 이날 화재는 뭔가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며 어디에서 폭발이 시작됐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오늘 오전 1시 반이 돼서야 진압됐습니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5세 여아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지고 6살 아이를 포함한 주민 7명과 3명의 소방 인력이 화상과 타박상 등의 부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맨해튼에 소재한 은행들을 연쇄적으로 털어온 절도범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시경이 맨해튼 일대 은행들을 털어온 연쇄은행 절도범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부터 어제까지 총 5차례 맨해튼에 소재한 은행에 침입해 절도를 일삼았습니다. 용의자는 영업시간 이후 은행 유리벽을 깨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용의자는 미드타운 오에비뉴에 위치한 은행을 3번 털었고 어제는 19가와 20가 사이에 있는 샌델털 은행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찍힌 감시 카메라 영상 등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 총격 허위 신고로 소동이 빚어졌던 JFK 공항이 어제는 정전 사태가 발생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승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얼마 전 총격 5인 사건으로 운행을 일시 중지했던 JFK 공항 터미널 8번에서 어제 정전 사태가 발생해 운행 지연 등 승객들에게 또다시 불편을 끼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 터미널 8번의 모든 전기가 나가 저녁 8시 반이 되어서야 복구됐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후 이 터미널의 모든 에스컬레이터, 수화물 운반 컨베이어 벨트, 컴퓨터 시스템이 셧다운됐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탑승객들은 지난 일요일 총격 5인 사건으로 운행 중단한 터미널 8번에서 또다시 발생한 정전 사태로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고 컴컴한 곳에서 계속되는 대기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날 정전 사태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경찰이 15일 아침 뉴저지주 레오니아에서 휠체어에 탄 노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뺑소니 범을 검거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뉴저지 경찰이 레오니아에서 노인을 치고 달아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뉴저지 경찰은 15일 오전 10시 48분께 레오니아 포트리 로드에서 78세 노인을 차로 치고 도주한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 휠체어에 탄 노인은 그가 매일 다니던 포트리 로드에서 길을 건너려던 중 한 SUV 차량에 치였고 이 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 남성은 이 차량에 부딪혀 20피트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6개의 갈비뼈와 쇄골,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에 따라 검은색 2016년산 부익&콜 SUV 도주 차량 몽타주를 완성하고 인근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차량을 발견, 그를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포트리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저지 패터슨 시의회가 예산 문제로 더 엄격히 교통티켓을 부과해 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패터슨 시는 음식 픽업같이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차량의 티켓이 부과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패터슨 시의회는 1년에 부가적으로 3만 개의 티켓을 더 부과해 300만 달러를 시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국계 경관의 총격 실수로 숨진 흑인 남성의 유족에 뉴욕시가 41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시정부는 16일 지난 2014년 11월 피터 리앙 경관이 실수로 발포한 총에 맞아 숨진 흑인 아카이 컬리 유족에게 41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컬리의 동거녀였던 킴 벨링어와 그의 4살인 딸인 아칼리아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맨해튼 첼시의 서민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뉴욕시 주택보건개발국은 16일 첼시에 건설 중인 13층 높이의 마에스트로 웨스트 첼시 아파트의 입주 신청 조건을 공고했습니다. 입주 신청은 10월 18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아파트는 10월 18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고 있고 한국어 언어 지원도 제공됩니다. 아파트는 7번 전철 맨해튼 방향 중점인 34 스트리트 허드슨 야드 쪽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선택이 가능한 아파트 유형은 스튜디오에서 투베드룸입니다. 스튜디오의 경우 연소득이 21,772달러에서 25,400달러면 월 렌트 596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한 폭우에 따른 홍수 사태로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가옥 4만여 채가 파손되는 등 침수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무려 609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근 강이 범람해 루이지애나주 남부 일대의 주택과 기업의 사업장이 대부분 침수됐습니다. 존 벨 에드워드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이날 연방재난관리청과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홍수로 4만 채 육박하는 가옥이 파손이 되고 좋기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동부 샌버너디노 카운티 데보레 지역에서 16일 대형 산불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샌버너디노 소방국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15번 고속도로 서쪽 K준 산길에서 발화돼 2시간 동안 1,5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산불은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오후 2시 9,000에이커를 태우고 인근 주택가로 확산하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특히 섭씨 38도에 육박하고 있는 폭염과 시속 10마일의 강풍까지 겹치면서 불길이 사방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론파인 캐넌과 스와스아잇 캐넌, 웨스트 케이준 밸리, 리틀 크리크 캐년 일대 지역에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지역 주민 8만여 명은 오후부터 산불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해 나선 상태입니다. 트레이시 마르테니스 샌버디노 소방국 공보관은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고 있다며 생명과 재산 피해 상황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산불 진화에 소방국과 산림국, 연방산림청 등 7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지만 불길이 전방위로 확산이 돼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총으로 응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좁은 길가 배수로에 빠진 SUV 승합차를 발견한 44살의 흑인 남성 체드윅 게릿은 수고비 $20를 받기로 하고 이 차를 길 옆으로 견인해줬습니다. 이 SUV 승합차는 훔친 차량으로 10대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배수로에서 꺼내준 게릿은 수고비를 요청하자 이들 10대는 총을 꺼내 게릿의 가슴에 3발을 발사한 후에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총격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게릿은 이미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2명의 10대 용의자는 현장에서 6마일 거리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자신의 SUV 승합차를 10대 2명이 훔쳐서 몰고 갔다가 돌아왔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흑인 청년을 총격 사살한 경찰관의 사진과 그에 대한 살해 협박 메시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밀워키 경찰은 성명을 내고 전국적으로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해 그와 그의 가족에 살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워키 경찰은 성명을 내고 전국적으로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의 신원을 알아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워키 경찰은 총을 쏜 경찰관의 이름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셜미디어에는 경관의 신원과 사진이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는 이 경찰관은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도시 북부 셔먼파크에서 실빌 스미스의 차를 세워 불심 검문하려다가 스미스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스미스가 총격 경관을 향해 몸을 돌렸으며 당시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밀워키 흑인 사회는 동요했고 이들은 대부분 항의 시위에 나섰으며 일부는 주유소와 상점 등에 불을 지르고 경찰차를 훼손했습니다.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푸에르토리코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이 17일 오전 불이 나 승객과 선원 51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국 구조당국이 승객을 먼저 구조한 후 선원들을 나중에 이송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 선박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원자력연구원은 흑연 감속로에서 꺼낸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했다며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새로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또 핵탄두의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를 달성했으며 수소폭탄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항상 위협하고 있는 조건 아래서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5차 핵실험도 언젠가는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박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16일 미국이 핵 합의안을 위반했다며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락치 차관이 언급한 미국의 핵 합의안 위반은 금융제재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 금융기관과 미국인이 이란과 금융거래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선 제재가 해제되지 않아 달러화 송금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락치 차관은 미국이 약속한 핵 합의안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은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최첨단 무기 실전 배치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스크 인사이츠의 이안 암스트롱 선임 분석가는 16일 중국은 한국 배치 사드의 대응 무기 체계로 기존의 초음속 활강 비행체 등 이에 상응하는 2개의 무기의 집중 개발과 조기 배치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드 레이더 체계라며 이 레이더의 감시에 벗어나기 위해 2개의 무기 개발과 실전 배치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으로 뽑히면 분리독립운동을 지지하겠다는 유권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 사이에서 분리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미 여론조사 기관인 PPP가 16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트럼프 지지자의 61%는 클린턴 전 장관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 텍사스주 분리 독립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본토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는 텍사스주는 보수의 아성이자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지지율 하락과 당내 반발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캠프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17일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는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븐 배넌을 캠프의 최고 경영자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번 조직 개편이 트럼프 선거운동의 중요한 확장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언론은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에 계속 뒤처지면서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 전체가 바닷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알래스카의 서쪽 섬마을이 이주 문제로 주민투표를 시행했습니다. 알래스카 본토에서 서쪽으로 약 5마일 떨어진 사리셰프 섬에서 사는 주민 650명은 이날 마을 전체가 알래스카로 이주하는 안건을 놓고 주민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이주로 결정나면 이 마을은 미국 내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마을 전체가 이주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미국의 2위 자동차 회사인 포드가 운전대나 가속,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을 2021년도까지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포드는 우선 대도시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자율주행 차량이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와 IT 기업들의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BMW는 2021년도까지 완전한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GM과 토요타, 닛산, 폴스바겐 등도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점차 확대된 구름이 오늘 밤 자정 이후 소나기를 몰고 올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대체적으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점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7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5도, 섭씨 24도가 되겠습니다. 19일인 금요일은 화창하고 청명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날 한낮 자외선 지수 높아 야외 활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6도, 섭씨 24도 되겠습니다. 20일인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고 오후 또는 늦은 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7도, 섭씨 25도 되겠습니다. 20일인 일요일은 곳에 따라 천둥 번개 또는 소나기 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6도, 섭씨 25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강한 볕과 소나기가 내리는 등 덥고 습한 날씨 이어지니 실내 공기 서늘하게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9시 10분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